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을 통해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당 참패와 관련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남은 임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입장도 주목됩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총선 결과에 담긴 민심을 수용해 민생 중심으로 국정을 확고히 챙기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아픔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데 대한 반성의 입장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3년여의 임기 동안 여소야대가 상수가 된 만큼 야당과의 협력 방침에 대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대한 입장도 담길지 주목됩니다. 민심 청취와 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 다음 날 윤 대통령은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숙고에 들어갔는데 오늘 입장 표명은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입니다. 다만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란 한계는 시작 전부터 지적됐습니다. 실질적인 반성, 실천적인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대선에서 질문하는 기자의 질문을 받을 수 있게끔 기자회견 방식을 채택을 하셔야 된다. 변화의 주체는 결국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총선 결과에 대한 모든 평가의 핵심입니다. 쇄신과 소통, 협치, 오늘 대통령의 발언 수준이 이런 요구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답을 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후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정을 마칠 계획인데요. 구인난으로 애를 먹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비서실장에게 부여될 책임은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후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붙었다 낙선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사실상 내정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당사자는 연락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당 안팎에서는 당권 혹은 대권을 염두에 둔 원 전 장관으로선 희생을 요구받는 비서실장에 뜻을 두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진석 의원과 장제원 의원, 이정현 전 의원 등도 들은 게 없다, 입장 표명할 때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야당의 국회 인준동의가 필수인 국무총리는 친윤 성향 인사들을 배제해야 하는 탓에 후임 찾기가 더 힘겨워 보입니다.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권영세 의원은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총리 입각하신다는 지금. 지금은 그거가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질 않을 거예요. 지금 그건 낭설이라고 봐요. 당내에서도 권 의원이 이태원 참사 발생 지역의 현역 의원인데다 현 정부 내각 출신인 점이 쇄신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현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원내대표를 지냈던 주호영 의원은 야권에서도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본인은 제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중진들이 대거 당선된 만큼 정병국, 김세연 전 의원 같은 친유승민계 인물을 등용하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이번 주 안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인물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사쇄신을 통한 총선 패배 수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0년이 됐습니다. 참사로 숨진 304명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가 곳곳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우선 참사 발생 현장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역에선 선상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90명이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참사 해역으로 이동해 학생 희생자 250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묵념과 헌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2시 반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으로 이동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합니다. 오후 3시엔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경기 안산시의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립니다. 유가족과 일반 추모객이 방문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 가족공원 내 설치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과 대전 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서도 각각 오전 11시 추모식이 진행되며 경기도는 4시 16분부터 1분 동안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서 추모를 위한 사이렌을 울릴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가 더는 같은 재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 선 트럼프는 법학자들도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말한다며 미국을 향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really an attack on a political opponent. That's all it is. So I'm very honored to be here. Thank you very much.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배우 스토니 데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 돈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먼저 지급했는데 코언에게 돈을 갚으면서 회사 장부에 법률 자문료로 위조했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테러 관련 내란죄 등 4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11월 대선 이전 재판 일정이 잡힌 건 이번 사건이 유일합니다. 오늘도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다 기각되는 등 어떻게든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원 주변은 취재진과 트럼프 지지자, 트럼프 반대 시위자 등으로 북적였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약 6주 이상 재판 일정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전국을 다니며 선거 운동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점을 놓치는 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번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오늘은 황사가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최근 고미사막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백령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차츰 영향을 줄 텐데요.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황사는 내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지금도 중부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남은 아침까지,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은 낮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남 중부 내륙에 5에서 10mm, 서울 등 그 밖에 중부에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비와 황사가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요.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중부 서해안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8도, 대구 15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 21도,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다시 올라서 목요일 서울의 낮 기온 26도로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